에코프로를 보유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2월 22일 일요일 18시 21분 5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뭐냐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연휴 전날을 포함해서 주가가 눌렸다가 연휴 끝나고 나서 목요일날 쇼스퀴즈가 나왔고 금요일날 또 1.2%의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테마 전반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좀 보합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기에는 좀 아쉬운 구간이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에코프로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지금 현재 공매도 세력들 다시금 또 개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공매도 세력들이 2023년 8월부터 정말 많이 쳐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 테마 전반적으로 좋은 재료가 나와주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왔던 만큼 이번에는 우리 꼭 기회를 잡아야 되고, 얘네 많이 해먹었었던 만큼 그만큼 주가가 또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쇼스퀴즈 4방에서 5방 이상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이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 테마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에 따라서 뭐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고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또 타점도 다 풀어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러한 구간 속에서 어떠한 매매 기법을 사용해야 계좌 수익 복구를 넘어 계좌 수익 극대화까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영상 내에서 또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전부 다 투명하게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우리 같이 부를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만 댓글로 에코 파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언덕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도 언덕 매물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12월에도 주가가 눌렸다가 언덕 매물을 돌파하고 나서 최근에 주가가 또 급격하게 올라갔고, 지금 구간도 뭐예요, 여러분들? 언덕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 주주분들이 앞으로 또 매매하시면서 알아두면 좋은 게, 공매도 세력들은요, 이 언덕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서 공매도 하방 압력을 유입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얘네가 숏포지션에 대한 하방 압력도 유입시킬 수가 있고, 이전에 물려 있었던 본전 찾기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또 하방 압력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네는 언덕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 공매도 하방 압력을 유입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공매도 정보 데이터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같이 좀 확인을 해 봤었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줄어들었다가 다시금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공매도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1월 26일, 27일 날 이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1조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 줄어들면서 쇼스퀴즈가 한번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단기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만큼 또 이제 하방 압력을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테마 이번에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는데, 에코프로 그룹이랑 LN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흑자 전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전부터 윗꼬리가 형성이 되면서 하방 압력이 유입이 됐다.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또 강하게 눌렸는데, 이건 제가 또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냥 공매도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실적 발표 직전에 어떻게 돼요? 공매도 거래 대금이 비교적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죄송합니다, 이 라인에서 또 공매도 세력들의 하방 압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전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또 한 번의 쇼스퀴즈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 구간에서 수익 많이 보고 있는데 매도하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보고 있는데 매도한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매도하지 말란 말은 절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좋은 재료가 나와주고 있고, 공매도 세력들 오랜 기간 동안 헤쳐먹은 만큼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땐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 또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전량을 매도하기에는 아쉽다, 너무 아쉬운 구간이다. 차라리 우리가 분할로 비중을 줄여 나가자라고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할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 어디냐? 우선은 이 18만 5천 원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도 되는 라인이죠. 우선 이전에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덕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 또 공매도 세력들의 하방 압력이 일시적으로 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 18만 5천 원 라인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1차적으로 수익 실현 이어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줄여나가도 되는 구간은 바로 22만 5천 원 라인이죠. 이 구간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덕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본전 찾기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이어서 공매도 세력들 어떻게든 주가를 누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 왔었을 때 2차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도 된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사실 그래요. 에코프로 우리가 30만 원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2차 전지 테마는 이게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023년 7월 8월 이 캐즘 이후로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또 눌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구간 속에서 외인 기관 개인의 보유 수량을 좀 확인해 봤었을 때 외인 기관 세력들은요, 주가가 하락함에 있어서 비중을 늘려간다. 맞죠, 여러분들? 반대로 개인들은 매도를 전부 다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세력들이 기간 쪽 조정을 줬고 금전 쪽 조정을 줬다. 결국에 개미 털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세력들이 이 주가가 하락함에 있어서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갔었던 구간 보이시죠, 여러분들? 액면 분할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구간이 종가 기준으로 11만원, 10만원대입니다. 11만원, 10만원, 9만원 이 언저리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세력들이 지금 구간에서 얘네가 잡았었던 비중을 전부 다 매도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얘네가 비중을 늘려갔었던 구간보다 주가가 더 빠지게 돼요. 비중을 줄이기도 전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력들이 오랜 기간 동안 주가를 누르면서 평단가를 낮춰가는 작업을 이뤄가는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줬다라고 했었을 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었던 구간까지 다시금 주가를 올리는 U자형 패턴을 만들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30만원 구간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잡고 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구간 속에서도 또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안전하게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8만 5천 원 라인에서 1차적으로 비중을 줄여도 되고 22만 5천 원 라인에서 2차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만 5천 원 구간을 또 돌파한다라고 했었을 땐 단기적인 숏스퀴즈가 당연히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22만 5천 원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했었을 때 천장은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급격한 상승이 또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부터는 비중을 많이 들고 있는 이 외인 기관 세력들의 수급 동향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급 매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지금은 얘네가 롱 포지션 잡고 주가를 올려주곤 있는데 얘네가 언제 이 물량을 수익 실현하고 결국에 여기서 숏 포지션으로 전환하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차피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께 영상 내에서 또 전부 다 풀어드리고 있는 게 저희 돈의 흐름 채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러한 영상들 빠르게 시청하셔서 같이 부를 향해 꼭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또 좋은 재료가 나와주고 있는데 내가 언제 신규 진입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선 지금 구간은 주가가 또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61선에서 지지받고 그대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21선에 지지받고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만큼 이러한 상승 추세 속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눌린다라고 했었을 땐 15만원 라인, 이 21선 라인에서 우리가 신규 진입해도 된다,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18만원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이전에 저항을 받았었던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신규 진입해도 된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또 22만 5천원까지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신규 진입하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점은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본질적인 재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돈흐름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가 뉴스 매매할 때 아니다. 기사 하나하나 보면서 악재 나왔네 매도해야 되겠다. 호재 나왔네 매수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든 주가를 누르려고 할 거고 말도 안 되는 악재를 퍼뜨리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 심리 위축시키고 이 매도 물량으로 인해 사방 압력 만들 수 있는 게 또 공매도 세력들이고 외인 기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본질적인 재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에코프로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ESS가 있겠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있겠죠. ESS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최소한 올해를 기준으로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모든 게 다 AI를 중심에 두고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AI를 굴리려면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핫한 게 뭐다? TPU, GPU 기반의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핫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구글의 TPU, 엔비디아의 GPU 기반의 데이터 센터는 기존 클라우드 대비해서 3배에서 5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SMR 원전이죠. 근데 이 원전이 언제부터 가동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2030년부터 가동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AI 전력난을 정말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에너지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는 에너지를 얻는데 한정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태양광 에너지는 밤에는 얻지 못할 것이고 풍력 에너지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얻지 못할 것이고 등등 한정이 되는 게 많은데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AI 전력난을 극복할 거면은 최소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전력을 보관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I 슈퍼 사이클 속에서 ESS는 최소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나왔는데 엄청 안 좋았어요. 어닝 쇼크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2차 전지 테마의 주가가 눌리는 이유는. 그런데 결국에 ESS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한 게 바로 또 우리 삼성 SDI 거거든요. 그런 만큼 이 ESS에 대한 수요는 지금 당장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게 확실하게 흑자 전환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게 어닝 서프까지 만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재료만 믿고 뚝심 있게 가져가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라인에서 분할로 비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태양광 관련 섹터들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신성 ENG도 주가 많이 올라갔고 한솔 같은 경우에도 주가 많이 올라갔고 등등 이 태양광 관련 섹터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솔로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최근에 LG엔솔과 에너지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태양광 에너지는요 결국에 에너지를 얻는데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솔과 LG엔솔이 에너지 동맹을 맺음으로써 한솔 입장에서 ESS에 대한 부분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ESS랑 이 태양광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는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ESS 지금 우주항공과도 연관이 되어주고 있죠. 우주항공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 주주분들 아실 겁니다. 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방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주항공이고 또 올해 뭐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 밖에도 일론 머스크 최근에 스페이스X, XAI 합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큰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우주항공 섹터인데 ESS가 이 우주항공과 연관이 되어 줌으로써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수혜를 또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도 휴머노이드와도 연관이 되어주고 있는 게 바로 우리 ESS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ESS는 이러한 증시 속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밖에도 에코프로 BM 전고체 관련해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5 확인해 보셨나요? 거기서 아틀라스를 좀 보셨어요, 여러분들? 아직 안 봤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쯤 보시는 거 여러분들께 좀 추천해 드릴게요.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로봇이 진짜 조만간 사람을 대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 밖에도 작년에 노란봉투법이 법안에 통과했다 맞죠, 여러분들? 노란봉투법은요 노조의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에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 노조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주목할 것 같습니까? 로봇, 자동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현대차 아틀라스 생산 과정에 있어서
노조가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동화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뭐라 그랬습니까? AI 인공지능 로봇이 3년 이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은 모두가 지금 자동화가 결국에 사람을 대체할 것이고 로봇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뭐로 주목을 받았습니까? 로봇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로봇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 코스닥 ETF에 대한 부분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모로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도요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 눌렸다가 올라갔다 눌렸다 올라갔다 눌렸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 이유가 뭐다? 언덕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었을 때 공매도 세력들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얘네 정말 지긋지긋하게 쳐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만큼 우리 이번에 기회가 왔었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우리 그냥 에코프로로 주식을 졸업해 버려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내에서 이렇게 전부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사실 다른 채널은 이렇게 안 풀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또 저와 함께 같이 우리 부를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에코프로 주주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다른 에코프로 주주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을 수 있게끔 주가가 오늘은 좀 떨어졌네, 오늘은 많이 올라갔네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꼭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주주분들 항상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여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에코 파이팅 아니면 뭐 에코 신고가 가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